싶어하는 랜드마크로 이제 우뚝 서 있죠. 전 세계인의 이제 사랑을 받고 가고 싶어하는 프랑스를 가고 싶어하는 파리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콘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이 에펠탑을 만든 사람은 이제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탑 이름이 이제 정해진 거거든요. 이 에펠탑이 왜 생겼냐면 1889년도에 파리에서 이제 만국박람회가 열려요. 근데 이 1889년 파리의 만국박람회는 프랑스에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만국박람회냐면 프랑스가 그 민중 봉기를 통해서 공화국이 된 지 딱 100년 되는 해예요. 1789년도에 황제 그 민중 봉기로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태동이 된 해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때에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공화정이 시작된 그 되기 전에 황제일 때 황제제도일 때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때 이 프랑스가 독일에 패합니다. 프로이센이라는 나라한테 전쟁에서 져서 파리가 점령당하는 그런 치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한테 졌다라는 자기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독일에 졌다라는 수도 파리까지 점령당했다라는 그 패배 의식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자신감이 없던 자신감을 상실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에, 프랑스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만국박람회를 이제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철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요. 철기 문화, 철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 철의 시대가 도래했을 텐데 철로 한번 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1889년 만국박람회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공모를 합니다. 이 공모에 이제 에펠이 제안한 이 철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만들자, 탑을 만들자. 이게 이제 채택이 돼서 에펠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에펠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1887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889년 약 2년에 걸쳐서 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철 구조물이 올라가면서 이 파리 이 인근의 이 파리 에펠탑이 세워지는 이 인근의 주민들은 300m짜리 철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안전하냐? 이게 쓰러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해요. 그 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 건축주인 에펠은 안전하다. 근데 이제 불안에 떠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보험을 또 들어줍니다. 왜 보험회사에서도 뭐 이거면 쓰러질지도 모른다기 때문에 보험을 또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본인이 보험을 또 어렵게 개설해서 자기 돈으로 다 보험을 들어주면서 설득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또 어떤 난관에 또 봉착을 하냐면 이게 이제 만국박람회 당시의 전경인데 그러니까 파리 에펠탑이 완공이 되고 파리 만국박람회가 그 에펠탑 앞에 펼쳐진 저 건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예술인들이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이 에펠탑이 공사하는 동안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이 에펠탑의 높이가 300m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완성이 되고 한 40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었거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더 높은 건물들이 나오면서 어, 순위가 내려갔는데, 근데 이 에펠탑이 300m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예술인 300명이
에펠탑을 저지하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에펠탑은 파리의 수치다. 왜 수치라고 여기냐면 예술인들이 파리는 거의 르네상스식, 뭐 고딕 양식,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예술품인 건물들로만 꾸며져 있는 도시인데 이 철제 구조물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 에펠탑은 파리의 수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파상이라는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파리를 대표하는 예술인이고 예술인들을 의견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술인인데 이분이 앞장서서 반대를 해요. 에펠탑의 철거를 요청을 합니다. 긴급하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에펠탑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이 무파상은 이 에펠탑의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본인이 에펠탑을 이렇게 반대를 했었던 사람인데 왜 늘 점심을 에펠탑에 있는 음식점에 와서 먹느냐. 에펠탑이 그, 뭐 레스토랑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망대도 있지만. 그랬더니 모파상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바로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이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좀 예술인들의 이중성을 좀 느낄 수도 있죠. 굉장히 본인도 즐기면서 근데 자기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에, 음, 궁여지책으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다. 그래서 난 여기서 늘 점심을 먹는다 이렇게 핑계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에펠탑은 흉물스럽다. 파리하고 안 어울린다. 그래서 긴급 철거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만국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이 에펠탑이 채택이 되고 이 철탑을 20년 뒤에 철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요. 사실은 에펠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 자기가 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거의 사비를 들여서 이걸 만듭니다. 주변 주민들 반대도 보험도 사비를 들어서 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20년 뒤에는 철거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무파상 300명의 예술인들은 당장 철거를 해달라. 너무 흉물스럽다. 파리의 수치다. 이랬던 것이 이제 이 에펠탑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근데 이 에펠탑이 20년 뒤에 철거가 되지 않고 살아남아요, 결국은. 뭐 살아남은 이유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군사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전파.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국 어, 방송 전파대로도 많이 사용이 됐고 그런데 사실은 안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사랑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이제 반대를 했지만 진보적인 예술인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은 자기 그림에 음, 파리 에펠탑을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샤갈이라는 화가 그림 저 멀리에 이제 에펠탑이 좀 보이죠, 구석에. 또 호키스라는 화가. 근데 가장 사랑했던 화가는 쉐라라는 화가입니다. 에펠탑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파리의 그 중세 시대 건물하고는 전혀 이질감을 느낄 만한 철탑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소수이나마 많은 예술인들이 에펠탑을 그려가면서 이제 좀 눈에 익어진 거죠. 그다음에 영화 배경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영화 배경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에펠탑이 20년이 돼서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제 많은 영화의 소재가 돼요. 배경으로. 뭐 최근에 뭐 존옥이라는 영화 배경, 뭐 수많은 영화 배경으로 이제 소재로 이제 쓰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을 보는 뭐 만화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네? 만화 영화에도 에펠탑이 많이 파리를 대표하는 건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엽서가 이제 에펠탑 사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펠탑 엽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에펠탑이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까워하는 차원에서 이 에펠탑 안에 우체국이 있었거든요. 이 에펠탑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세계 최초로 엽서를 발행을 합니다. 이 에펠탑 배경으로 된 사진을 갖고 이게 한 30만 장을 발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리에 이게 엽서가 팔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때부터 엽서라는 그 우편 방법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효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 에펠탑의 사진이 눈에 익게 된 거죠. 그렇죠? 이 30만 장이라는 엽서가 전 세계로 이제 뭐 편지 대용으로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에펠탑이 위기를 맞습니다. 언제 위기를 맞느냐?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해요. 이게 히틀러가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자기네가 점령했다 이제 프랑스를 그래서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고 에펠탑 맨 위에다가 독일 국기를 늘 개양을 했다 그래요. 점령하는 동안. 근데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하면서 후퇴를 할 때 히틀러가 에펠탑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장군 콜티지라는 장군인데 불복종을 해요. 이 사람은 왜 불복종을 하냐면 이 파리 특히 에펠탑은 인류의 유산인데 내가 이것을 폭발을 하면 명령한 사람은 히틀러일지 모르지만 에펠탑 폭파와 더불어 파리를 망가뜨린 사람은 콜티지라고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나쁘게 남을 텐데 그 짓을 나는 못하겠다는 명령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리가 지금의 에펠탑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히틀러의 명령을 불복한 요때의 모티브를 갖고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었죠. 그죠?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히틀러가 이 콜티지라는 장군한테 에펠탑 폭파시키고 파리를 불지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때 물었던 질문이래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영화 제목으로 영화화됐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에펠탑이 위기였었죠. 아마 이 콜티지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명령을 그대로 받았다면 에펠탑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에펠탑 안 가보고 싶은 분들 다 가보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파리의 상징이고 프랑스의 그런 상징이 된 그 랜드마크인데 근데 요 최근에 이제 에펠탑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얘가 해마다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노후화됐을 때 색칠을 한대요. 여태까지 이제 그 도색을 20번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도색을 하면 부식이 안 돼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해서 거의 90% 정도가 부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너질 염려가 붕괴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붕괴 염려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쉬쉬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다시 보수 공사를 하려면 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받지 않고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펠탑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 관광 수입이 대체할 만한 세수원이 없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지금 그냥 색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과학자들로부터 지금 문제 제기가 있다 그래요. 붕괴 위험이 있다. 90%가 부식이 됐다. 그래서 아마 에펠탑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붕괴될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거두절미하고 파리의 상징,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금 에펠탑이 서 있는데 처음부터 환영받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애물단지였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마케팅 용어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고 무관심했던 대상인데 반복해서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생긴다라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 그래요. 이건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는 사실은 콜드를 하다 보면 어, 뭐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상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적용을 해볼 만한 그런 마케팅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보면 싫어했는데 무관심했는데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호감도가 생기는. 그래서 이 철 구조물이 파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장 철거해 달라. 파리의 수치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예술인들 입장에서도 뭐 그림 소재로도 많이 대면하게 되고 반복해서 보게 되고 영화에서도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엽서 그림으로도 이 에펠탑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감도가 생기는 거죠. 호감도를 넘어서서 지금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파리를 상징하는 이제 랜드마크인데 그래서 지금은 파리 시내 그 부동산 가격이 이 에펠탑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격이 정해진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사랑을 받는 호감도가 증폭된 그런 에펠탑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 새롭게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늘 같이 함께하는 뉴스킹 사업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 모든 요소에 이 에펠탑 효과를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해야, 자주 소통을 해야 호감도가 증폭된다라는 에펠탑 효과를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책도 읽었지만 편견, 그렇죠? 그다음에 그 관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의 이 당시의 예술인들이 이 철제 구조물이 파리 시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한 관점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파상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에펠탑이 생기고 나서 에펠탑 안에 있는 전망이 좋은 그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먹었었던 이유는 사실은 본인이 뭐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라 그래서 여기 와서 점심을 먹는다고 궁핍한 그런